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것이에요. 서로의 부모님 품 안에서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 또 다른 독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양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곤 해요. 집을 살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그랬어요. 남편과 호기롭게 결혼 약속을 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평범한 회사원인 우리는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 주변의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하다 보니 어디서 집을 사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집을 내놓아 주신다면 집 걱정은 없어질 텐데요. 주소는 상관없다면 내가 가진 집에 들어가서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좋은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집주인들도 많은 유세를 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말이에요. 넌 편안히 지낼 수 있다면 충분해. 사자에게 연장 안 할 거라고 말해야겠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전세 놓은 집을 빌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신혼생활을 편안히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는 돈도 절약할 수 있을 거니까 벌써부터 기쁘네요. 빨리 돈을 모아 나가게 될 거야. 그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니라 낡은 아파트니까 손볼 필요가 있을 거야. 부담을 가지면 서로 불편할 수 있어. 시어머니는 부담 가지지 말랬지만 부담 없이 있을 수는 없어. 돈을 모아서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해. 부모님께서 아들 하나뿐이라 노후 생활을 함께 하려고 잘 대해주신 거일지 몰라. 그냥 받아들였어. 결혼 준비 때문에 골머리 아프길래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 초반에 시어머니가 부담을 줄인 덕분에 시부모님께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결혼 후 처음 명절에 시댁에 가서 간단하게 제사도 지낼 거고 시댁 행사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어. 처음인 거라 어려웠지만 다 잘 해낼 거야.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손이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그러고도 상타이 갈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생각해봤어요. 명절이라서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가까운 거리니까 우리 며느리 친정이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그 친정에 가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혼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명절인데 서로 배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서요. 어머님, 우리 친정이 거제도에 있어서 이번 명절에 가게 되면 제사를 지내기도 어려울 것 같고 또 첫 명절이니까 자연스럽게 시댁 먼저 다녀오라고 부모님도 하셨어요. 명절에 차도가 막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하루를 쓰게 될 텐데 정말 친정에 먼저 가자고 하셨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에게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아도 돼요. 평소에 자주 안 보니까 늘 제사도 혼자 나름대로 준비해서 간소하게 지내기 때문에 며느리 손이 필요하진 않아요. 거제도에 너희가 1년에 몇 번 갈까? 1년에 한두 번도 어려울 텐데 이번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나서면 되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신혼집을 주셨기 때문에 시댁 먼저 다녀오라고 할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친정을 먼저 챙기라고 하셨어요. 게다가 결혼 후에 우리 신혼집에 한 번도 안 오신 시부모님이 계셔서 집들이를 하자 해도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하시면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배를 만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조선소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친정이 거제도에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며 결혼 전에도 일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지만 친정 아버지께서 항상 배려를 해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로 부담 주지 말고 부담 갖지 않고 살기로 한 것 같아요. 일하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휴가 내지 않는 한 친정에 갈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명절 같은 연휴에도 조금 오래 걸려도 친정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감사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제게 든든함을 줬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며느리라고 불러주셨고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시댁은 신혼집에서 걸어서 15분이면 도착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어요. 어머님은 왜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저도 어머님이 신혼집에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나가서 어머님을 만나러 가니까 어머님께서 제가 올까봐 싫어하실까봐 걱정돼요. 아, 좀 더 자주 어머님을 만나고 밥을 먹고 싶은데 우리 집에 오셔야만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죠? 얘도 다른 사람들은 시어머니가 오는 걸 싫어한다고 난린다. 너는 와라고 난리니까 내가 자주 찾아오는 건 안 좋다고 하면서도 밥을 같이 먹고 일하는데 고생하는데도 우리를 챙겨주니까 고마워하고 싶지 않겠어요. 나만의 아들인 제 자식은 찾아오지도 않는데 고마워합니다. 제가 매번 받기만 하니까 말이에요. 매번 이렇게 따뜻하게 밥을 차려주시는데 제가도 차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님 주방에서 뭐라고 할 때 손대지 말라고 하시니까 우리 집에 오시면 밥을 대접하고 싶다고 하죠. 다음 주에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겠습니다. 됐어요. 마음만으로도 배부르다. 너희들도 잘 챙겨 먹고 다니세요. 우리는 매번 잘 챙겨 먹고 있어서 서로 취향이 있다고 하겠죠. 나는 내가 차린 밥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담 가지지 마세요. 너희들이 즐겁게 살면이 너희를 위해 살아가세요. 정말 축복받은 며느리로 생각해요. 간섭하지 않고 항상 제 위주로 챙겨주셨어요. 아무튼 거제도에 있는 친정에 다녀와요. 명절 장엄시대 필요 없다는 말 덕분에 친정에 먼저 가서 찾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중에도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요. 거제도까지 운전해서 가야 했는데 전 당연히 명절에는 시댁이 있을 줄 알고 따로 차편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모든 차량이 매진돼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운전해서 가야 했죠. 미리미리 버스를 예약했다면 이렇게 길게 운전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운전해 가냐? 한참 동안 차도 막힐 텐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것이 조금 힘들고 고생스럽긴 해도 엄마가 안심하고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져도 괜찮아요. 안전운전해라 해 언제 하실 거예요? 제사날 맞춰 최대한 빨리 올게요. 언젠가 오겠지? 망설이지 말고 조심해서. 아들아, 너 결혼했는데 명절이라니 친척들과 인사도 드려야 하겠네. 언제 올까? 난 이번 명절에는 쉬어야 할 것 같아. 푹 쉬다가 올 거야. 이렇게 가면 하루만이라도 올 식구들이 얼마나 고생하겠어? 결혼 준비하며 스트레스 받고 회사 업무에도 부담되었을 텐데 그 사이에 자주 가기도 어렵고. 한 번 갔으면 끝까지 쉬다 올 수 있게 해줘. 후회 없게 부모님 품에서 쉬게. 좋은 식사도 대접받고 나도 준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대접 잘해달라. 30만 원 들어있는 돈 봉투를 쥐어주신다고 하셨어요. 명절이라 용돈이라도 보내줘야 했는데 처음이라서 그런 것도 못 챙기다니 저 스스로를 꾸짖으면서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좋은 해산물 좀 사서 시댁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나 빈말 아니야? 이번 명절에는 친척들이랑 충청도에 있는 온천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일찍 올라와 봐야 집에는 우리가 없어. 그래서 명절이 끝나는 날까지 친정에서 놀다와 간 김에 우리 아들이랑 거제도 여행한다 생각하고 있어. 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명절엔 어머님 말씀대로 친정에서 푹 쉬러 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돌아오면 양손 가득 들고 갈 거예요. 우리는 차에 올라탔고 거제도로 향하는 길에 시어머니 계좌로 돈을 좀 보내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온천 여행을 가신다는데 친척분들이랑 마실 거 사드세요. 성의 표현을 한 거거든요. 계좌로 돈을 보내고 한참 뒤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문자를 남겼어요. 거제도까지 5시간이 걸리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시어머니 번호로 전화가 와서 어머님, 계좌 확인해 주세요. 온천 여행 가실 때 보태 쓰세요. 즐겁게 놀고 오시고 저도 잘 다녀올게요 라고 했어요. 아, 어머님, 여보세요? 아, 김말숙 씨의 보호자신가요? 여기 병원 응급실이 있어요. 아,
김말숙 씨와 이병주 씨 둘 다 사고를 당해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거든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서 빨리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그 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고로 인해 많은 대답을 할 수 없었고 이번 사고는 저희를 크게 충격받게 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온천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 사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비 오는 날에 미끄러진 차가 가드레일과 충돌하면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시부모님들은 중상을 입고 시아버지는 차에 끼이면서 신체적인 손상을 입었고 시어머니는 머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번 사고로 인해 시아버지는 반마비 상태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을 움직이기도 힘들어하며 수전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더 이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졌고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사고로 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 사고를 통해 더욱 결속력을 갖게 되었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이르렀고 남편과 저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다 해도 마비된 하반신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도 재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증상이 호전된다 해도 몸이 떨림은 남을 것입니다. 재활 치료 목적은 치료하는 것이 아닌 불편함을 견디고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훈련입니다. 장애 등급을 미리 받으면 편리하며 평생적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로 현실에 믿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휠체어 사용해야 하는 시아버지와 밥숟가락조차 들기 어려운 시어머니로 인해 우리 걱정이 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부 모두 맞벌이로 일을 하고 있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돌볼 사람이 없기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부모님의 장애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를 부르는데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하지만 둘 다 삶을 이어가기에는 위험하고 아직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호사를 부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응이 끝나면 따로 살아도 되지만 현재는 외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서 죽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도 있고 행동하고 싶은 사람인데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보살핌을 받아야 하니 정말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게다가 산책을 하고 싶다 해도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의 손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저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온몸을 떨고 계시는데 좀 더 편안하게 움직이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님을 돌볼 때는 무리가 있으셔서 조금 불편하다는 것을 감수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도 장애 등급을 받으셨으니까 많은 돌봄이 필요하실 텐데 덕머님의 요양보살이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밥 먹는 연습도 해보고 싶은데 자기 손에 거쳐서 하라는 것이 좀 불편하네요. 생각해봤더니 요양보살을 부르는 비용도 꽤 비싼 것 같더라고요. 매일 부르면 한 달 월급이 그냥 나가겠죠. 부모님을 보살펴주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가족이 함께 돌봄을 해주는 것이 너무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님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게 느껴지네요. 부모님께서도 너무 소중한 분들이시니까요. 내가 돌봐드린다고 했지만 일이 생길 것 같진 않았거든요. 물론 저희 친정집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죠. 뭐라고 이 일을 그만두고 누가 누구 평수발을 들어 미쳤어. 결혼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야? 자기 배로 나은의 병수배를 드는 것도 못하겠다. 난리치는 마당에 시부모님이 애 병수발을 들어 내가 그러라고 너 시집 보낸 줄 알아? 아, 당장 이혼해라. 어디 감히 귀한 딸을 그런 일을 시키겠다고. 그래, 이혼하고 거제도로 내려와. 친정 부모님께서는 아무리 그래도 시저 집안 아니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죠. 저희 시부모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고로 인해서 얼마나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히스테리를 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5개월 동안 저에게 보여주셨던 모습만 생각을 하면 제가 두 팔 걷어붙이고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데 시댁이 점점 개판이 되더라고요.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고 재활치료도 두 분이는 움직이기 너무 힘드셨고 때문에 치료를 못 가는 날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주말에 찾아낸다고 해도 점점 난리가 나는 집구석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로 누군가가 옆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굴뚝같이 들었죠.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되어 찾아가서 집 청소를 할 때마다 우리 시부모님께서는 너무나도 미안해 하셨고 늘 저에게 고마워 하셨어요. 저도 어찌됐든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며 이제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아버지 곁에서 보살피고 싶어요. 장애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거의 퇴직 직전이셨는데 어서 내려와라 하시긴 했지만 5개월 동안 보여주신 지혜롭고 따뜻한 모습으로 보아하면 결코 신경질을 내셨던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 제가 부모님께 말하지 않고 몰래 일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어요. 아이를 낳게 된다면 요양보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돌볼 거라 약속했죠. 한 2년 정도를 생각하며 같이 사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15분 정도면 괜찮지만 24시간 옆에 있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휴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함께 살면 금방 지쳐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매일 아침 시댁을 찾아가서 확인하고 저녁까지 뵐게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호, 신호를 즐기려면 우리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겠어요. 고생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들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해야 했어요. 종일 시부모님을 돌봐야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시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강했지만 참았어요. 시부모님은 내 도움이 필요했고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참았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내 도움이 필요했어요. 3번씩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재활치료를 받았고 그때마다 시아버지와 함께 움직여서 산책도 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그랬을 때 강한 마음이 필요했지만 며느리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병으로 쫓아내 산책도 못했을 테고 용기를 잃었을 거예요. 며느리 없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며느리 때문이에요. 고마운 마음으로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만둘 때도 있었지만 우리 부모님보다 오히려 서로를 더 배웠어요. 친숙함이 생겼지만 남편은 돈을 벌겠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해가며 시어머님을 돌봤어요. 시어머님의 은혜에 시작해 사무실 업무, 식사 등을 챙기며 알 권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 왜 오지 않느냐는 질문에 부모님만을 둔 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야 한다는 걸 거절할 수 없었지만 내년까지는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7년 동안 딸의 얼굴을 한 번 못 보고 있는 것이 정말 걱정스러웠습니다. 혼자 받아들일 일들을 몰래 벌여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치료를 받으며 적응 중이고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친구들과 바둑을 즐기거나 산책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일이 가능해졌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45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아이를 얻을 수 없어 아이를 가지려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7년 만에 돌아온 명절에 시댁 부모님이 정말 미안해하시면서 정말 다녀오라고 말해주셨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적응하기로 결심하고 너를 붙잡아둔 지 7년이라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번 명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시부모님을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마음도 편안할 것 같아요. 저가 없어도 되겠죠? 아직도 약간 걱정은 되지만 걱정 마세요. 그래도 씻는 것은 힘들어 하시잖아요. 몇 주를 안 씻는다고 죽진 않아요. 그리고 매일 오는 것도 일주일에 2-3번만 오면 되니까요.
7년이 지나면서 우리도 일상생활에 적응했고 얼마나 오래 며느리 손에서 살 수 없겠어요. 정말 며칠만 더 버텨보니까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동안 친정에 못 가게 해드려 죄송해요. 친정이 거제도에 있어서 어쩌죠? 서울 근교였다면 매년 한두 번은 꼭 찾았을 텐데 너무 멀리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쩌면 한두 번 연기하다 보니 영영 가기가 힘들어졌어요. 부모님만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인데요. 남편은 곧 친정으로 출발하기로 했고, 그러자 남편의 말에 따라 아내는 단호히 반대하지 않았다. 남편이 자신과 아내가 잘 버텨낼 거라고 확신하자 결국 결정을 내린 것이다. 7년 만에 방문하는 친정 가는데 방문 준비물을 풍성하게 준비했다. 시아버지는 고맙고 미안하다며 선물도 주고 좋은 음식들도 준비해서 출발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런 준비물이 많다고 징징거렸다. 시어머니가 돈을 주셨다는 말해야 해줄 것 같아서 남편이 잔소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난 그냥 별말 없이 받아들였어요. 아이가 7년 만에 가는 건데 준비 좀 해달라고요. 7년 동안 선물을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이번에 한 번에 준비했는데 뭐 어떡해요? 생활비 말고 내가 그동안 틈틈이 용돈을 모아서 샀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남편은 아무 소리 없이 출발하는데 얼마 멀리 안 가서 갑자기 배가 아파진다며 백화점 건물에 주차했고 화장실만 가자 했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지하 식품 코너를 구경하다가 과일이 너무 맛있는 걸 보았어요. 과일 바구니가 실하게 생겼어서 물어보니까 10만 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백화점이니 비싸서 맛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계산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왜 샀냐고 하면서 오더라고요. 과일이 너무 맛있어 보여서 샀어요. 이거 봐요. 색깔도 너무 곱고 예쁘죠? 역시 백화점 과일은 그런가 봐요. 모양도 좋고 색도 좋고 보기 좋은데 맛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 딱 맞아. 탐스럽게 생겼네요. 아, 이런 과일 바구니는 얼마나 비싼지요? 사과 몇 개, 배 몇 개 들어가 있는데 10만 원. 포장이 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포장비만 해도 꽤 비쌀 것 같아요. 얼른 거제도 가고 싶어졌어요. 10만 원이라는 소리를 남편이 듣자 얼굴이 벌떡 벌어지더니 갑자기 백화점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명절이라서 식품 코너에 사람들도 많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이목이 됐어요. 집중이 되지 않아 정신이 없어. 아, 이단 과일 몇 개나 들어있다고 10만 원이나 주고 살 거냐고 사치를 부리네. 하점 1에서 10만 원은 돈도 아닌 것처럼 쓰냐? 응, 돈도 많다. 진짜 이따위가 거기다가 다 퍼줄 거면 이혼하자. 우리 집에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간 거 아니냐? 아, 어떻게 지네 집 간다고 이렇게 비싼 과일을 살 거야? 어차피 과일 맛이 거기서 거기잖아. 내가 매일 가서 식사 받으려 집 청소 다 해주고 산책도 시켜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뭘 과일 한 번 안 사겠다고? 과일보다 더 몸에 좋다는 것들 하나하나 챙겨서 시댁에 찾아다녔는데. 당신이야말로 관심 한 번 안 주다가 갑자기 왜 이래? 사람들도 많은 데서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대신에 우리 부모님한테 들어가는 돈들은? 아, 우리 부모님이 다 내 거야. 친정에서는 도움 한 번 준 적이 없는데? 그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 용돈을 주시길 해 뭐래. 지금 사는 집도 우리 엄마가 해준 집인데 해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넌 뭘 그렇게 퍼주겠다고 그러냐고? 그것도 내 돈으로. 넌 돈도 안 벌어 오잖아. 기가 막혀. 내가 돈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시부모님이 쓰는 생활비 스스로 내는 게 문제야. 7년 만에 친정 가는데 이거 하나 못 살 거냐고?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는데? 나한테 돈이나 떡하니 죽이는 거야? 잔소리를 해. 해도 너무한 게 누군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이 과일 바구니 하나만.
이야기하는 남자와 여자 둘은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집에 가면서 산 것들을 다 들어온 것 같다며 조금 살 거나 많이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적당히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명절에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는 남자에게 잘하는 척하다가 병수발 등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왕복 10시간 운전해서 거제도까지 간 것은 고깝게 보이기 싫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갈등하면서 대화를 이어갔고 결국 대화가 끝나지 않아 차에 탑승하면서 대화를 마무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타려 했는데 갑자기 트렁크를 열더니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기서 가져갈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택배로 보내라고 말했지. 고기 같은 건 오늘 안 가면 상할지도 몰라서 챙겼고 저 옷 같은 것은 택배로 보내면 된다고. 그리고 너 진짜 안 간다고 여기서부터 혼자 짐 들고 거제도까지 내려가라고 했어요. 그 어이없는 일주일 휴가 끝에 처가에 남았던 건 사형 선고 아니겠어요? 컴퓨터도 없는데 휴대폰은 장난치지 마. 그리고 부모님 걱정으로 일주일이나 두 분만 남겨두고 나는 가야지. 안 그러면 안달 매날 버스 터미널에 내려줄 거야. 버스를 타고 갔다가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물 수 있으면 뭐, 나는 어떡하지? 어이가 없어서 나는 버스 터미널에 내려줄 거라는 남편을 뒤로 하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혼자 버스를 타고 거제도에 내려가서 부모님은 너무 황당해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온다고 했는데 나만 짐을 싸들고 나타나니까. 아니, 사위가 휴가를 했는데 왜 홀로 가냐고. 부부 싸움이라도 한 거냐? 남자들은 어찌나 고집이 세고 참아야 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게 돼 있으니 그때 사위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야겠다. 휴, 7년 만에 보는데 함께 내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좋았을 것 아무 전화하지 마세요. 미친 놈이랑 상종하고 싶지 않고 할 말이 없어요. 미친놈이 바리바리 짐 싸가는 거 보고 그런 소리를 했어요. 친정이 그렇게 퍼뜩 마치겠지만 나 사실 애도 그만두고 시부모님 병수 들어 7년 동안 똥오 받아내면서 병수발로 들었거든요.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말이 나부라 다 퍼줘야 한다며 이혼하자더라. 이런 소리 하면서 거제도에 한 번 못 내려왔던 거야? 병수발을 들자며 말을 했더니 이혼해준다며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내려왔어요. 그 부모 병수발 들었더니 만 혼자 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 놈이랑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줄 알아요.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당연히 이놈과 죽어도 못 살아. 참지 않고 시부모님께 전화했고 말리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무슨 죄가 있겠냐며 아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노하울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야겠네요. 벌을 받으려고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로부터 조용히 받으라는 그 말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는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시댁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참으로 창피합니다.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 때문에 탓이겠지요. 며느리에게도 미안합니다. 그 짐을 짊어지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중에는 쥐 구멍에 숨고 싶은 마음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미안해서 못 잡을 것 같습니다. 이동안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혼을 원한다면 번번이 말리고 싶지만 그 뜻에 따를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돈처럼 나와 죄송하다고 반복하며 부모님도 아무 말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행복했는데 그 사이 남편이 많이 전화하더라고요. 애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 거제도에 붙어 있는지 번번이 물었더니 몸만 나오면 된다며 당당하게 말합니다. 언제쯤 내 이야기를 들을 건지요. 이혼을 원하면 가보자고 하니 남편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러다 언제쯤 제 말을 들을 건지요. 서울에 와서 남편의 문자를 무시하고 남편이 집에 없는 것을 발견한 어떤 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휴가가 끝나기 전날에 시어머니의 집에 가서 남편이 밥을 먹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남편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며 놀랍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녀가 나타난 후 남편은 뻔뻔하게 행동했고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적응하더라고요. 이혼해. 너 우리 집에 시집 올 때 들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덜렁 나가. 우리 살고 있는 집도 우리 엄마 명이고 내가 뭐 해온 것들도 없으니까 협의하고 갈라서자고. 야 너거제도 다시가 어머님 아버님 저 진짜 이혼해도 괜찮으시겠어요? 보니까 어머님이 손을 그렇게 떠는데도 물 한 잔 안 떠다 먹는 놈인데 정말 이혼해도 괜찮으시겠죠? 제가 뭐 저 인간이랑 붙어 살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되니 고민하는 거지. 괜찮으시면 저 집도 그냥 팔아요. 우리가 무슨 면목이 있다고 너를 붙잡겠다는. 잘못 지어도 한참을 잘못 지은 것 같다.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부터 드는 걸 보면은 집을 팔아. 뭔 집을 팔아 하니 내가 나 몰래 무슨 딴 조언이라도 잤어 가준 게 뭐가 있다고 팔겠다는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망아지 같은 녀석아. 너는 하나뿐이라는 아들 녀석이 말이야. 며느리 손에 다 맡겨놓고 뭐 그리 할 말이 많다고 우리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야. 이혼 그래. 내가 뱉은 말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어디 며느리 보고 거제도 가라고 소리치기 전에 너나 짐 싸서 이 집에 들어올 준비해. 아이 아버지까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그래요.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와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또한이 저렇게 있는데 우리 집에 내 짐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정리하고 여길 들어왔어요. 15분 거리니까. 내가 가끔 들여다보고 그럴게. 엄마랑 아버지 이제 일상생활 사는데 어려움 없으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손으로 남편에게 밥을 주는 모습을 보며 놀랍고 화가 나기도 했어요. 그녀가 나타난 후 남편은 뻔뻔하게 행동했고 그녀는 결국 이혼을 결정했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언어적으로 혼란스럽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며느리, 남편과의 관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보니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겠군요. 책임과 가벼움, 손길과 비난이 서로 엇갈리는 거리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함께 담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만약 사람이 놀라운 그의 어머니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이 그렇다면 너 같은 놈한테 넘길 수 있었을까? 너에게 전해봤다. 어머니의 말이 끝난 후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올린다. 시어머니는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지도 못하셨다. 솔직히 말해서 난 그저 꾸벅 인사만 하는 것이었는데 매우 단단한 유대감을 쌓은 것 같았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내가 받은 짐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추천하면 정말로 내 마음이 편안할 거라고 시부모님이 내 눈앞에서 돌려주셨다. 나는 정말 되도록 신중하게 모아서 보겠다. 이혼 서류에도 바로 도장 찍을게. 집 주시나 세련되게 나갈게. 내가 거 추천하면 정말 좋을 거야. 이제 그 근거로 가족을 찾아갈 거야. 그래도 이혼한 셈은 아니겠지요. 부디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을 함께 담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생활이 가능하니까 병원에 잘 모셔다 들르는 것만 잘하면 되겠지?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게에 비하면 새발필 텐데 그래도 당신 부모니까 당신이 할 일 아니겠어? 수고해. 나도 회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일이 신경을 써야 하겠어? 당신처럼 착한 사람도 일 그만두고 병수발 들었잖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제발 한번 용서해주라. 응. 내가 잘못했어. 제발. 저는 그냥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옆에서 계속 징징거리는 남편에게 알바 아니다라고 시전해보려 했고 해보려고 달려들었더니 철벽을 만났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니까 집을 사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파트 다른 층에 전세 살던 사람인데 당장 계약하다가 집을 팔고 나니까 5억 정도 생긴대요. 3억은 우리 친정엄마에게 줬고 2억은 시어머니에게 드렸죠. 얘 며느리야. 이 돈 필요 없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정도 여유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가져가라 되었어? 어머님, 제가 노력해서 산 집도 아닌데 어머님께 드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께도 상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이익은 어머님이 가져가셔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집이니까 2억도 가져가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생활하느라 고생 많았다. 7년 동안 너무 고마웠어. 정말
너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살 수 있었겠어? 이 모든 게 너의 덕의 힘으로 산 덕분이야. 그거 다 일일이 계산해도 5억으로 터가 없지 않겠니? 아유, 정말 그렇게 제 노력을 알아줘서 고마워. 주신 것만으로도 무얼 더 원할까요? 어머님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즉시 도움을 청하시고 이전까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수비는 쉽지 않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A씨, 이혼을 왜 허락하고 돈을 받지 않는 건데? 라며 어이없이 말하면서 이혼을 말려줘야죠.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시부, 뭐가 웃긴 거야? 라며 말을 걸면서 말려줘야죠. 아, 마누라 없이 어떻게 살아?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짐덩어리로만 여겨져서 말하는 거니 꼬질꼬질하게 무시하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며느리가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발만 동동 굴리지 말아야 해요. 그렇게 태연하게 구르면 안 돼요? 내가 한 일이 뭐 있기에 고기 쳐들고. 나는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어. 남편 새끼면 아무런 소리 못했겠지만 저에게 잘못했다면 용서를 구하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이사 일정이 정해졌으니 너도 준비를 해야 해요. 남편을 도우느라 지칠 듯 당신이 준비를 다 했으니 포기하고 그도 같이 준비하라고 말해야 합니다. 남편이 거의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거제도로 내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와도 늦지 않아. 옛날이었다면 마음이 움직였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이도 없고 어차피 갈라져야 하는 상황 쉬운 일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시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습니다. 남편은 바지의 가랑이를 고쳐야 했으나 적절히 대처하지 못해 적대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짐을 챙기고 거제도로 내려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행입니다. 서울에서 거제도로 이사한 것은 새로운 시작이 어색했겠지만 남편이 뒤로 따라왔지만 시어머니의 조롱에 마음이 상했겠지요. 결국 이혼하고 후회스럽게 생각하지만 남편이 앞으로 잘 살 것으로 믿습니다. 사람은 적응해 나가는 동물이며 이전 부모님에게 낯설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사랑과 관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